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이 2024년 재개통됩니다. 경기 북부를 좌우로 관통하는 대중교통이 20년 만에 부활하면서 고향, 의정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기대됩니다. 양주의 한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산란계 농장의 출하를 제한하고 판매된 계란을 긴급 회수 조치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간 민원 대기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 민원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통해 10% 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오염이 감소되는 건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향에서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억의 철도 교외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멈춘 이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교외선. 고향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과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교외선은 40여 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가 교외선 운행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교외선 열차의 재운전을 통해서 기반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또 도시 개발도 좀 더 진척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497억 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선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열차 운행은 이듬해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에 교외선이 차질 없이 개통이 되도록 그 개량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담금은 의정부시와 고양시, 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담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를 최대한 지원해서 오늘 협약의 내용대로 조속히 운영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능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31.1km.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당 한 차례 운행됩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가능동에 역 한 곳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향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의 한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가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됐습니다. 양주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7일 유통한 계란의 잔류 물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엘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판매 중지와 함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반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산란계 농장의 출하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환자가 요구하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고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해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4일 새벽 0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7개 동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오전 10시 14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간 민원 대기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뿐 아니라 동주민센터까지 민원 대기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권 민원실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권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의정부시는 이 서비스가 코로나 시대 맞춤 민원 서비스로 시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분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의 청소행정팀 권대은 팀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천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2개 참여단지 중에서 52개소가 전년 대비 감량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전체 평균 10.34%라는 그런 긍정적인 감량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주민 여러분들의 환경 오염에 대한 공감과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행정의 지속적인 참여 홍보도 있었지만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근본 시책을 계기로 공동주택 주민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계속된 연속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 애초 목표가 한 10% 감량으로 잡혔었는데 지금 이미 이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얻게 되는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력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 오염 감소는 물론이고요.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출되던 3천만 원의 처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포천시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다시 우수 감량 공동주택의 단지 내 일반 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 다양한 환경 지원 사업으로 다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더 줄여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앞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가운데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동주택 절감 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이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 감량 사업장에게 상하수도 요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자발적 참여,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천시는 이러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왜 환경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청소행정팀 권대은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77명 증가한 474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47명을 포함해 평택과 안산, 화성이 40명대를 기록했으며 고양 30명, 남양주와 수원, 부천과 시흥시가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치료병상은 118개의 병상이 추가되면서 가동률은 82.8%로 전날보다 7.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0.1%로 역시 전날보다 1% 감소했습니다. 동두천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22일 기준 접종 대상자의 52.5%인 4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률은 25.7%를 기록하고 있으며 2차 접종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의 1차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이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작 이후에 최근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유흥주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62명이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위반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노래 연습장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고양 21건, 남양주 11건, 파주 8건, 의정부 6건 등 지역 곳곳에서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와 연천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접경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연장 36.7km의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 30km 구간이 개통했으며 6.7km 구간만 공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연천구는 남은 공사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내년 말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소요 시간은 40분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보관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주문했습니다.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받아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공유돼 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비대면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소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업로드를 시작한 정책 편의점은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해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콘텐츠로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례안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와 웹드라마 등을 제작해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LH와 손잡고 추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구축 사업이 지자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모두 627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접수해 이 중 의정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사업 등 5건을 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LH와 협약을 맺고 LH 매입 임대주택 2채를 임차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안부는 의정부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 채용 방식으로 직접 선발합니다. 과목별 선발 인원은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로 기계 4명, 수학 3명, 국어 2명, 기술과 화학, 미술과 물리, 전기와 가정, 영양이 각각 1명씩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11월 27일 1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165개의 사학법인 263개 사립학교 가운데 신규 교사 충원이 필요한 8개의 사학법인 10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31%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도내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5만 6천여 회 정류장을 경유하면서 126만 8천여 회 서행하지 않아 무정차율은 3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유형별로는 군 지역이 64%로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가 41.2%, 중소도시 30.3%, 대도시가 26.1%로 농촌과 군 지역일수록 무정차율이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